대통령님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복현을 읍참마속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복현 씨는 이제 전 금감원장입니다. 금융감독 예. 원장입니다. 예. 네, 검사 출신이죠. 예. 네.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그 고사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갈량이 되게 아끼던 이제 그 마속이라는 이제 장수가 있었는데, 장수죠. 예, 그 진을 칠 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치지 말고 평지에서 치라. 그랬는데 산에 올라가서 쳤다가 사마이한테 이제 화공을 받아갖고 식량을 다 털린. 그러면서 이제 그 총나라의 이제 위나라 정벌이 이제 무산되게 만든. 네.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되게 아끼는 이제 이 그 저거였음에도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령을 어긴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눈물을 이제 흘리면서 목을 쳤다는. 그래서 이제 읍참마속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이복현은 지금 그 윤석열 사단이 아끼는 그 사단에서 아끼는 막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에 있는 인물이 잘못했을 때 목을 쳐야 그래야지 조직의 기강이 선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선다는 얘기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보시죠. 다음 거 다음 보시죠. 네. 그거 하기 전에 잠깐 그 김행 따위가 물러나는 게 이게 읍참마속이 아닙니다. 이게 김행 그 전 여가부 여가부 장관 장관 후보자. 예. 네, 전 후보자죠. 감이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애초부터. 네.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물러날 때 어떻게 워딩을 했냐면 윤 대통령께 죄송이라고 워딩이 나왔거든요. 워딩 관리를 집권 여당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국민과 국회에 죄송하다라고 나왔어야 됩니다. 워딩이. 그렇죠. 예, 예. 그래 먹은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윤 대통령께 죄송한 건 따로 전화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런 언론에서는 당연히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네.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 청문회 과정에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국회의 권위를 내가 훼손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사퇴를 해야 당신이 사퇴한 거에 대한 정치적인 이 뭐랄까 이 저기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지. 대통령께 잘못하고 타도 이렇게 사퇴를 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예, 그 국정 지지도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국정 지지도 때문에 지금 사실 사퇴한 건데 저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국정 지지도가 더 떨어지게 만든다고요. 실제로 좀 떨어지긴 했죠. 예, 네. 예. 다음 화면. 예, 다음 보시면. 네. 이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가 외교 안보와 경제 사회 분야 등 현재 국정 기조는 다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직이기 때문에 100%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예. 국정 기조가 옳은 방향이라는데도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게 크게 보면은 5가지잖아요. 네. 지금 외교 안보 쪽에서는 이제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전략에 동참하겠다는 거고 경제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성장의 두 축으로 삼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에서 면에서는 이권 카르텔을 청산하겠다. 네. 네 번째로 언론 쪽에서는 가짜 뉴스를 척결하겠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념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제 내세우는 이제 이런 형태잖아요. 네. 이 말에 저는 100%다 동감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말따 행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예. 저 말을 지키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복현 사례입니다. 이복현 원장. 예, 원장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복현은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다음 보실까요? 예. 네. 이복현은 이런 이제 대통령의 이 국정 철학, 국정 아젠다에 쪼를 전혀 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 그 금양 그 유광지 회장님께서 이제 이 회장이 저기 광지영이 항상 이제 임원회의 할 때 쪼를 맞춰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일본식으로 일본만 예, 그죠? 예, 예. 쪼를 맞춰야 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밑에 부하 이사들이나 이런 이제 그 간부급들이 그 리더가 제시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 아까 말씀드린 국정의 5대 아젠다에 정확하게 역행되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외교 안보를 보면 미국의 중국 고립화 동참 여기에 역행하는 친중적인 행보를 지금 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친중 반미 3% TV가 이제 보면은 친중 반미 대표적인 그런 채널인데 네. 거기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배터리 막 띄워주고 하는 애들하고 막 올려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한국 2차 전지 계속해서 고평가됐다 이런 이상한 소리는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두 축으로 성장하겠다는 이제 그 정책인데 4월달에 2차 전지가 고평가돼 있다라고 이복현 원장이 지입으로 직접 얘기했고요. 8월달에 2차 전지는 테마주다. 아뭐 단속이 있었죠. 된다. 단속연도. 예. 미친 새끼입니다, 저 새끼는. 도른 새끼입니다, 진짜로. 아니 역대 어떤 금감원장이 특정 종목이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 고평가 저평가를 논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저 인간은 진짜. 네. 그다음에 사회적 잠깐만 넘어가지 마시고 세 번째로 사회적인 면에서는 이권 카르텔의 청산을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여의도 특권 카르텔이 가장 이권 카르텔에서 국민들한테 이게 심각하고 피부로 와닿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감원은 여의도 특권 카르텔의 주구 노력에 충실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언론이 지금 가짜 뉴스 척결하자고 하는데 지금 중국 배터리 찬양하는 가짜 리포트 뉴스 같은 것들을 오히려 금감원에서 권장하고 올바른 뉴스 얘기하는 박순혁 작가 같은 사람은 탄압하고 이제 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념으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이게 자유민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의 자유거든요. 언론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이제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경제 방송 이런 거 이제 매일경제 TV라든지 한국경제 TV라든지 이런 거 출연하기로 예정돼 있던 게 계속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압박 넣어갖고 취소를 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언론 탄압이잖아요. 아니 자신 있으면 나랑 나와서 맞짱 토론 한번 해보자고. 아니 방송 출연을 막는 게 금감원이 방송 출연을 막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그건 뭐 정확한 겁니까? 정확합니다. 예, 정확합니다. 제가 100% 자신합니다. 네. 예. 금감원이 특정 인물의 어떤 방송 출연을 맡고 있다는 건 참 그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니까요. 네. 미친 겁니다 지금. 아니 대통령이 직접 언론사 이런 거에서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뭐 패널이나 이런 거를 갈아치우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네. 한낱 금감원 따위가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하고 뭐 행사 있는데 금감원에서 연락 와가지고 저 행사 참석 취소시켜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지금? 다음 거 보실까요? 이거 지금 친윤납 그 3%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성향이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이제 그런데 쟤네들하고 올린다고요 지금 이복현이. 글쎄 뭐 3프로 TV가 민주당 성향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많은 뭐 분들이 경제 그렇게 채널, 경제 채널인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막 그런 것만 다 네. 하고 저렇게 해갖고 되겠냐고요 지금. 아침에 3%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네. 밤에는 만나갖고 저렇게 같이 이제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기 그 이복현 원장이 지금 저기 그 선거 나오신다던데 민주당으로 나오시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습니까? 다음 보시면 네. 국가 미래산업 2차 전지 산업의 발목을 지금 금감원에서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순방 가시기 전에 네. 직접 지시하신 게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두 축이니까 네.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국내 전문가들을 모셔서 회의를 한번 하자 용산에서 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각 부서에서 산업자원부 쪽에서 저를 전문가로 초빙을 했어요. 네. 그때 4월 달이었죠. 4월 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2차 전지 전문가로 이제 네. K 배터리 레볼루션 저자의 자격으로 제가 참석을 해서 제가 또 마침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쪽 담당 애널리스트 한 이제 그 업력이 있어서 그때 초창기에 우리 이사님에 대해 좀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마타도가 돌긴 합니다만 그쪽 반도체 쪽 그쪽에 되게 유명한 되게 오래된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 오래 하진 않고요. 짧게 했고요. 짧게? 예, 제 사수가 되게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그래서 에이스로 되게 잘하시는 분, 대한투신탁에서 이렇게 예,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반도체 쪽은 장비 쪽이 제 담당이었고, 담당이죠. 예, 네. 제 사수가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 이런 거 담당하셨던 분인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뭐 상무도 하시고, 예, 뭐 그러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도 있고 네. 아시더라고 산자부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장비하고 비교해서 네. 2차 전지 장비 산업 소부장하고 해서 음. 이제 같이 좀 협력 발전하는 이런 거에 관한 오픈 스피치를 음. 좀 행사 자리에서 좀 해달라. 음. 그래서 제가 그 행사에서 쓸 스피치 자료도 다 만들어 갖고 이제 그 산업자원부 쪽에 보냈고 산업자원부에서 다 오케이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박철환 교수라고 있어요.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할 때 네. 이제 전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이제 박철환 서정대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투서를 넣어갖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참석시키지 마라. 라고 얘기해서 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대통령실에 보고해서 제 참석을 무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원래 그 우리 작가께서 산자부 초청으로 해가지고 이미 대통령 예, 그 예. 주제 결정이 돼 있었는데 네, 회의에, 주제까지 예, 키노트로 발표까지 다 다 정해졌었는데 정해져 있었는데 예, 네. 예.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여의도의 그 이제 기관들이 네. 2차 전지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고 네. 만약에 제가 대통령 앞에 가서 발언을 하게 되면 제가 하는 얘기에 더 무게가 실려서 2차 전지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공매도 쳐놓은 그 포지션이 크게 손해 볼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금감원에서 중간에 어깃장을 나갔고 이게 엎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작가님 거기 행사에 초청이 못 됐죠. 무산됐죠. 예, 무산됐죠. 네. 예, 예, 무산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이제 미국 방문 다녀왔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금감원에서 열심히 감사를 해서 이제 그 제가 그 IR 맡았던 금양이 사기 회사든지 금양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내용들 예, 나왔죠. 내용들 그다음에 네. 이제 제가 사기꾼이든지 네. 밝혀내야 되는데 검사를 해보니 다 거짓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금양권이 이제 6월달에 다 이제 클리어가 됐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다급해진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거의 보고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의 발전을 금감원에서 때려 막은 이복현이가 그 사안을 못하게 막은 네. 그 역할을 지금 사실 한 거잖아요. 네. 아주 불충한 짓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나한테 사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양한테 사과해야 되겠죠. 근데 역으로 이거 말고 파다 보면 이제 검사들이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늘 그러듯이 저 새끼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내가 열심히 파다 보면 뭔가 하나는 나올 거야. 별건으로 또. 별건으로 예. 별건으로 막 파들어가서 이제 그 찌라시 돌려갖고 네. 이제 막 그게 이제 최근에 뭐 8월달 9월달에 8월달에 있었던 이제 그런 네. 일련의 사건이고요. 그렇죠. 결국은 저는 부르지도 못했어요. 내가 저기 금감원 가고 검사 받으러 가니까 그 검사에게 무서워서 도망갔더만. 참, 진짜. 아이고 정말 나라 꼬라지가 있다고로 돌아와서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이거 공직 기강을 진짜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를 시민분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금감원장 이복현은 문책 안 하고 넘어가면 대통령이 지금 이 정책하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 나는 나랑 술 먹는 술 친구들만 챙겨주는 사람이지 친한 후배들만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이지 공정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 국민들 앞에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다음 거 한번 보시면 다음 그 거 내용들이 좀 보시죠. 있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예.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여의도 카르텔인 거잖아요.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뭔가 이상하다. 뭔가 쟤들이 왜 저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제 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특권을 깨줘야 그게 특권을 깨는 특권 카르텔을 깨는 그런 정책이고 그래야 네. 그 정책이 당연히 이제 이 힘을 받고 추진력을 얻는 거지. 지금 이제 특권 카르텔 깬 게 그 저기 입시비리. 네. 예, 입시비리도 사실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뭐 저기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교사들이 그 입시 학원에 돈 받고 문제를 넘기고 했다고 하니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1,470만 명 투자자가 연결돼 있는 네. 고3 학부모 해봐 30만 명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그 실제로 뭐 저기
저기 정시 준비해서 수능 네. 준비하는 그 인원들은 그 2, 30만 명 중에서도 소수일 거란 말입니다. 킬러 문항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란 말입니다. 뭐, 근데 그런 특권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네. 1,470만 명이 연결돼 있는 특권을 고치려고 해야 음. 그래야지 이제 그 지금 대통령이 신경 쓰고 있는 그런 특권을 고치는 거에 있어서도 당연히 탄력을 받는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특권만 고치고 내하고 좀 뭐랄까 내가 이제 지지해주는 특권 안 고치고 네. 이런 게 사실 특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다음 점 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조국 사태 당시 때 이제 그 중앙지검 출신 선배가 있어요. 네. 예, 그 이제 선배가 이제 나와서 이제 변호사 네. 이제 하시는 형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하던데 그 선배께서 하시는 그 형이 하는 얘기가 그 앞차도 신호 위반했는데 걔는 두고 왜 유독 나만 잡냐라고 억울하다 할 수 있지만 그 이제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를 다 잡아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이제 그 부패 척결 뭐 이런 이제 그 드라이브의 문제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다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네. 그죠? 모든 범죄에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무작위여야지, 임의적이어야지. 네. 내가 미운 범죄자는 처벌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쁜 불법을 저지른 애는 봐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눈에 드러나니까 지금 저기도 이제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법조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인가? 왜 법조 카르텔은 입 한 번 뻗긋하지 않는가? 사실은 카르텔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카르텔이 법조 카르텔이라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런 방법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하고 이게 이 정책이 힘이 안 실리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저기 다음 또 한번. 다음 예, 보실까요? 예, 네, 다음 다음 보시죠. 와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저쪽 편 카르텔은 척결하고 내 쪽 편 카르텔은 봐주는 거 아니냐는 국민 의심부터 부식시켜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조국 얘기할 때 조국 장관 얘기할 때 저기 댓글이 저렇게 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반듯하다고 해서 범죄는 아닙니다. 표창장은 봉사활동 등은 제가 직업이 학원 강사이고 일반고나 외고 학생들 모두 25년째 수업 중이어서 관련 내용을 모두 압니다. 검찰이 하는 짓들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제주도라서 집회에 못 나가서 가슴 먹먹했던 기억이 가득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네. 엄연히 유죄를 받은 거긴 하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형태의 이제 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조국 장관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되게 일반적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저분이 하시는 맞아요. 말씀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다고 하면 그거 한 건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음. 관련된 이제 그 뭐 스카이 들어간 그때 당시에 그 이제 그런 전형 그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 들어간 네. 이제 그 학생들을 그때 당시에 다 전수 조사를 하든지 그럼요. 네. 해야 그게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게 거지. 최소한 공정과 상식이고 형평성에 맞는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가정 딱 하나만 갖고 그렇게 하니 누가 그 법 집행을 공평하다 하겠습니까? 다음 보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때 당시에 2012년 기사입니다. 여권 뉴스 김현정 뉴스쇼에 보면 네. 입학 사정관제가 엄마 사정관제로 전락됐다. 저 입학 사정관제를 들여온 사람이 이제 MB고요. 네. 이명박 정부고 네, 네. 대통령이고 저거는 진짜 그때 당시에는 입학 사정관제라는 거는 이제 외부 스펙을 막 갖다 쓸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네.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얘기가 지금 저 장은숙이라는 분이 이제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님인데 네. 하시는 말씀이 비용은 정말 천차만별이었다. 음. 고액 컨설팅 1대1 대피는 몇백만 원 되고 입학 사정관제는 엄마 사정관제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고 부잣집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분은 부자니까 네. 뭐 도덕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되게 이제
부자 아닌 척하고 이제 서민 편에 서서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고는 사실은 자기도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들이 저때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자녀를 대학 보내는데 자기도 동참했기 때문에 네. 저는 도덕적으로는 안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때 당시에 저게 강남 지역에서는 다 일종의 뭐 상식 같은 거였는데 네. 그 중에 딱 하나를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를 끄집어내 갖고 음. 이게 이제 지금 뭐 3년 4년씩 감옥에 넣고 그러니까. 한 가정을 풍지박산 내고 이거는 검찰권을 과하게 행사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보실까요? 예, 다음 보시죠. 네, 네. 좀만 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인데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죠. 예, 예, 넘어가시죠. 다음 중요한 거 얘기 넘어- 아니니까 예,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가 말을 안 들어서 네, 교육부 간부를 자르고 나니 음.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부터 해서 바짝 군기가 들어갔고 네. 제대로 대통령이 원래 얘기했던 킬러 문항 다 배제하고 하는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진짜 여의도 특공 카르텔에 관심 있으시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이복현 금감원장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고 밑에 애들이 바들짝 놀라갖고 대통령 뜻을 따를 겁니다. 다음을 보시면 다음 걸까요? 예. 네.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다음 포탈에 중국 축구 그 이제 그 응원이 93.2%가 나왔다. 그 좀 말 많으시죠. 예예예. 김기현 대표가 이거 국기문란 행위다. 그랬었죠. 진짜 집권 여당 당 대표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따구로 하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 다음 저거 투표하는 거 91%면 어떻고 99%면 어때? 어차피 축구는 우리가 이기는데. 미친 것 같아요 진짜 그러고 보면. 네. 다음은 어차피 전 국민이 보는 포탈 중에서 이제 그 보면은 3.3%밖에 차지 안 합니다. 3.3% 거기 진짜 극소수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든 지지고 뽑고 윤석열 대통령 험담하고 뭐 백날 얘기를 하든 그게 대세에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3.3% 되는 그 소수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서 조직했다는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기현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거를 조직에 왜 갖고 저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는 문제입니다. 사실 가짜 뉴스나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근데 저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음. 밑에 미국 정부가 중국 양극재 공장을 최종 승인했다. 저런 가짜 뉴스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저기 한번 뉴스 돌았죠. 예, 네. 저게 6월달에 돌았던 뉴스고 네. 고션 하이테크라는 애가 중국 양극재 공장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네. 승인을 받은 바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 고션 하이테크라는 회사는 양극재 회사가 아니고 배터리 회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거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가짜 뉴스고 그렇게 해서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그게 자금 조달이나 이런 문제, 대외 신인도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생겨서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이 발전하는데 되게 큰 위해가 되는 국이 걸려 있는 가짜 뉴스니까 네. 진짜 가짜 뉴스에 집권 여당에 관심이 있으면 저런 걸 갖고 김기현 당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요. 다음 92%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다음 거 보실까요? 예.